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8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란 이스라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한 사안이죠 사실은. 네. 세계가 지금 고비에 다다랐고, 그 고비를 이때까지 인류가 반복해서 그랬던 어떤 큰 파열음을 내면서 소위 전쟁이죠. 수백만의 목숨이 잃어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룩했던 많은 것들이 붕괴되는 그런 고비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드럽게 넘어가느냐. 쉽지 않겠죠. 자, 거기에 관련해서 이란에서 핵실험을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아니라는 부인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정황상 했을 가능성도 있다. 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100%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해외의 지금 여론 지형들을 보면은 사실 아직 많이 왜곡돼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평등해졌다. 예. 그래서 그 이런 지형들에 있어서 종사하는 기존의 세력들에게 종사하는 과거에 종사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들은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위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을 하는데, 사실 그들을 키워낸 것은 그들의 부모와 친지와 그들의 동네와 시골에서 왔다면 그들의 지방에 있는 그 공동체는 네가 제일 똑똑하니까 우리가 제한된 여건에서 힘을 너한테 몰아주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공부를 길게 하신 분들은. 그래서 판검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과학자가 돼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다오 라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의 결과물을 딱 받아놓고서는 나는 내가 잘나서 그래 된 것이다 라고 바로 이해관계에 과거의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기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존의 이해관계에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목격이 되죠. 과거에는 그들이 전문가였고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었죠.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박찬욱 감독의 기생충, 가난한 자들만 기생충이 아닙니다. 그들 전문가들도 기생충입니다. 볼까요? 자, 제가 지금 계속 그 미스터 선샤인의 캡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이건 광성보 전투죠. 신미양요 때 미국하고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실제 이제 근접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우월한 화포의 화력에 의해서 대부분 붕괴된 상태에서 처절히 전투를 한 곳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 번을 가보고, 그 무명 용사들의 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때 전사한 사람들의. 자, 제가 왜 이걸 쓰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지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뭐 검사들도 포함이죠.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교수니, 무슨 박사니, 무슨 전문가니, 무슨 좀 있어 보이는 조직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과연 진실로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를 현혹하고 있느냐. 저는 현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정부 하에서는, 지금의 미국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고. 되려 가수나 문학의 인사들이 우리한테 진실을 막 하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미스터 선샤인도 그런 거죠.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OST가 좋아서 가끔 듣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우리가 개항기에 있었던 우리의 갈등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 100명 끌어다 모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들 전문가들을 100명 끌어다 놓으면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으려고 그러죠. 뒤에서 우리의 피를 빨면서 우리는 그들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희생하면서 도와줬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큰 동인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유튜브라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일반의 보통보다 저는 가방끈이 길어요. 바깥 세상 구경도 많이 하고,
지식인의 의무라는 부분은 저 어릴 때부터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 가슴이 턱턱 막힐 만큼 분노가 치밀었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골랐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폭스뉴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좀 함축적이라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줄줄이 다 보신 분들이어야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폭스뉴스의 제목을 뭐라고 뽑았습니까? 이거 거의 오늘 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전쟁의 끝이라기보다는 전쟁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에 더 가까이 있다. 이건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도들도 그래요. 뒤에 볼게요. 자, 이것이 지금 마지막 우리말로 하면 적폐 세력의 미국 말로 하면 딥스테이트 또는 네오콘의 그거예요. 그리고 폭스뉴스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과거 CIA 요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기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연결이 돼 있다. CIA 쪽하고, 국무부 쪽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뉴라이트나 어떤 호전적인 거, 북한의 정부를 제한시켜 놓은 다음에 북한을 칭찬하면 안 되죠. 동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쁜 이야기만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거기다 가득 기름을 부어서 이런저런 글을 쓰제끼는 언론사의 기사들도 있죠. 조선일보의 유모도 있고, 또 그런 많은 전문가들, TV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뒤에는 우리도 미국처럼 국정원이나 관련된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해 아덱스나 기타 등등 군 관계 행사를 가서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을 폭파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제 보복을 그렇게 한다. 왜냐? 미국에서 바이든이 핵시설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기들 속내를 많이 알려줘요. 그냥 국민들이 아니면 세계 대중들이 멍멍이나 꿀꿀이 수준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세계를 겹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개 세계를 겹쳐서 보면은 그들의 속내가 보여요. 이것은 뭐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머스트다.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전 지역을 폭격하겠다. 이란의 목을 조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유가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과거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보이는 하메인이 최고 지도자를 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거는 하메인이는 지금 비밀 장소에서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 그 둘 중에 어떤 게 성공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란을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뭐든지 간에 러시아를 악마화 시키는 것처럼 북한을 악마화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한테 생각의 여지를 안 주고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생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니, 옛날 우리 마을에 또는 지방의 소도시에 장학금으로서 서울에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보면은 그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돌아가는 실상을 알아서 그들을 키워준 고향이나 친지나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기는커녕 과거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덜컥 지남철처럼 새로운 이해관계에 덜컥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는 발언들이 그런 거예요. 이란이 여기서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군도 여기 들어와 있고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도 여기 들어와 있다는데,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와겠지만 이란도 핵무장을 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란이 왜 트럼프가 오바마 때 약속한 핵협정을 갖다가 트럼프 때 갈아엎었느냐? 트럼프의 입을 빌리자면은 이란이 핵협정에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적대시하고 핵협정을 파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트럼프의 인식이 사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더 이상 하이텍 기술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바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벌써 지금. 바이든 4년, 트럼프 4년, 오바마 그거 10년이에요. 최소한. 그때 이미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못 만들었다? 뭐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면 만든다. 이틀이면 만든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 핵시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을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 없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조합에 대해서 이란은 파악하고 있고, 이란은 90%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숫자를 대충 봤을 때는 15%, 30% 정도 요격이 됐다. 즉 성공률이 한 70%에서 한 85% 된다라고 저는 그런 추정을 말씀드렸어요. 이란의 90%랑 멀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일반 탄도탄과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 우주 공간에서 그리고 낙하할 때 목표 타격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아마 명중률은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거기 핵탄두만 실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미국이 모른다? 이스라엘이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분들은 제가 내용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언짢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란의 가장 큰 실책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쏜 겁니다. 이란의 보복 속사정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놀이 마징가 제트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해관계도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트럼프가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 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자 전쟁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전보다 더 힘들어요. 더 위험해요. 왜냐?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저쪽은 러시아가 푸틴이 결정을 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을 거예요. 양쪽 다. 핵무장 핵전쟁이 일어나면 양쪽이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유럽이 다 끌려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는 네타냐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서로 핵을 주고받았다? 이게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이 더 커요. 사실은. 예.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해줘야죠. 양쪽의 전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곰곰이 비교해 봐야 되죠. 예, 이런 거는 미국보다 더 못한 판단이에요, 지금. 네. 이란 끝났다는 거잖아요. 바보같이 보복 공격을 해가지고 조바심을 못 참고. 이란이 바보입니까? 과거에 대페르시아 제국을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난 10년, 20년간 옛날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를 쫓아내고 이슬람 종교 지도 체계로 들어온 지가 지금 몇십 년째입니까? 거기가 항상 일본의 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가볍게 본다는 것은, 깃털처럼 본다는 것은 나의 지식이 허망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 밑에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가나 꼭 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죠. 뻔한 함정에 빠진 이란, 웃고 있는 네타냐후, 이런 거예요. 이게 되면 조회수가 뭐 20만, 30만 이렇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TV 틀면 나오는 뉴스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YTN 연합뉴스 막 뉴스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뉴스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들으면 우리는 멍멍이 꿀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문해력, 수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논리력, 역사를 배우면서 배웠던 것들, 국민윤리, 도덕을 배우면서 받았던 인간의 기본에 대한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싹싹 지워내는 거, 열심히 가르쳐 놓고 싹 또 지워내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 중에 선택받았던 자들은 저쪽에 지남철처럼 달라붙어서 우리한테 이런 것을 계속 뿜어내고 있죠. 이렇게 빵빵빵빵빵.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한, 북한 전면전 가나? 남한, 김정은이 미사일 쏘기를 간절히 바랐나? 이렇게 제목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사정도 모르면서. 자, 그래서 오늘 이란 핵 개발 관련해서는
이게 참 복잡해요. 근데 이게 여론을 만지고 의사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가.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10월 5일이에요. 자,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란 테헤란에서 한 100에서 150km 떨어진 지역, 가까운 곳이에요. 진도 4.6의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지는 아라단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100에서 150km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테헤란에서 지하 신비 10km로 상당히 일반적인 지진에 비해서는 얕아요. 이게 뭐냐? 이거죠. 타이밍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10월 1일 날 공격했고, 미국이 핵시설은 공격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걸프 회원국들이, 7개 국가들이, 우리 땅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이란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공군기를 이용해서 폭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미국이 도와줄 수가 없다. 미국이 발을 뺀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이 왜 갑자기 공지를 내렸느냐, 여태까지 짤만 도와주다가 4만 1,000명의 민간인이 죽어 나갈 때까지 도와주다가 왜 여기서 발을 뺐느냐.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북한하고 마찬가지예요. 핵이다. 즉 이란이 지난 10년간 핵을 개발했다고 보는 게 저는 엄청나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핵 협정까지 파기했는데 트럼프가 보기에 이거 핵 개발 계속하고 있잖아. 저런 애를 어떻게 믿고 이걸 우리가 해. 파기. 그러면서 다시 금융제재, 무역제재 엄청나게 쏟아 부었을 거잖아요. 이란에다가.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논리에 맞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이란이 그것을 충분히 미국한테 이야기했다. 알려줬다. 이스라엘이 받아치면 우리는 이것까지 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며칠 있다가 실제 보여줬다. 터진다는 것을. 우리가 북한이 예전에 핵실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그 진도 감지됐다. 이게 지진이냐, 지하 폭발이냐, 애매하게 처리했던 그런 기사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윤석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할 경우,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그 단계 지났잖아요. 이제는 핵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야죠. 예, 위키피디아 찾아도 다 나오잖아요. 탄도 한 40개, 50개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발은 끝났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서 따름이에요. 왜냐, 미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해요. 자기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생사가. 얘가 아직도 개발하고 있느냐? 개발했느냐는 미국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말을 섞어 쓰고 있어요. 섞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섞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죠.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핵 개발 다 됐다니까요. 러시아보다 사정거리가 더 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잖아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ICBM의 고도화 정도를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자, 여기가 이제 아라단이라는 지금 이제 이번 지진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죠. 테헤란에서 한 100에서 150km. 자, 이건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이 지명을 보면서 또 제가 우리 한글에 대한 우리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여기 보면 아라단 위에 아라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라 하면은 우리는 얼라하고 같은 이야기고 알라의 그 어근과 같은 겁니다. 신성하다, 태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서 바로 위에는 지금 이제 카스피해인 것 같은데 카스피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랄해가 있습니다. 아랄시. 그 아랄이에요. 여기 저기 지명이 많이 나와 있죠. 예, 특히 요 주변에 많아요. 아라단은 뭡니까? 아사달 할 때 그 달이에요. 파키스탄 할 때 그 탄이에요. 예, 즉 우리말로 하자면은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은 고조선의 수도였던 아사달이에요. 아사달. 해 뜨는 땅이에요. 신성한 곳이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아사달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기도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예, 자, 예담이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나자마자 타스 통신에서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10월 5일이고 오늘 한 2, 3일 지나서 지금 어디서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이 타스 통신의 내용이 뭔고 하니 오스트리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핵 비확산 그 관련 조직에서 뭐 20몇 개 스테이션에로부터 지진파를 수집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는 그냥 보통 지진이다. 핵폭발이 아니다. 자연 지진으로 판단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 이게 핵실험을 한 것이라고 계속 말을 퍼뜨리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 유튜브 AI가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루면은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한동안은 거기서 관측이 안 됐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어제 오늘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퍼뜨린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폭스뉴스 막 소개드렸잖아요. 거기 실렸어야 돼요. 그런 이런 내용이 안 실렸어요. 저죠? 예, 유튜브 AI 바보 아니거든요. 그런 영국이나 이제 유럽 쪽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건 뭐냐면은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좀 상상의 영역이 좀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러시아가 그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란의 핵실험이야. 그 친구들 핵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야. 잘 터져. 그 말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애매한 문제인데 이걸 보면서 천안함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러시아 전문가가 왔었거든요. 러시아 전문가가 아마 그 최종 보고서에 사인 안 하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즉 그 말은 그게 동의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을에 의한 폭발이라는 거. 그때도 지진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두 가지 초기에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왔던 두 가지 사실관계. 그거가 제가 아직도 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 그 지진파 이야기였어요. 부딪히는 파열음이었어요. 폭발음이 아니고. 자, 두 번째는 그 당시 하나 UDT의 그 잠수 구조사 한 명이 목숨 희생되는 사안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천안함이 그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구조 작업을 한 곳은 천안함이 침몰한 곳이 아니다. 침몰한 천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거기 가서 뭔가를 꺼냈다. 그 두 가지 답변 못하면은 천안함은 의혹입니다. 자,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알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유럽은 일부러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가 일부러 언급했어요. 핵실험이 아니라면서. 예. 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른 결론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아,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 이유가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구나. 예. 그거는 미국이 절대 넘지 않는 선이거든요. 자기들이 유일하게 핵폭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나라잖아요. 수십만 명을. 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자,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번 미국의 반응 태도, 급변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미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북한이 진짜 가지고 있구나. 능력을, 미국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대륙간 탄도탄으로. 자, 그거는 미국이 넘지 않는 선이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북한하고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려고 한다. 과거 박근혜가 그랬듯이. 그러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겠느냐. 남한의 핵무장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죠. 예, 매 눈으로 감시하고 있겠죠. 박근혜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때 아마 촛불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쿠데타 발생했을 거예요. 조현천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날고 뛰고 하다가 미국의 존재감이 딱 등장하니까 조현천 풀어줬잖아요. 미국 도망갈 수 있도록. 예, 이런 거 앞뒤를 다 맞춰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자,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이것도 미국이 전혀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반격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의 지능이 원숭이나 침팬지보다 못하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국내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거는 미국 주류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 독립언론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 여기만 보면 미국이 이걸 과연 덮어 밀어붙일 힘이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집트도 중국 비행기 사고, 걸프 7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사우디, UAE, 이라크가 전부 다 천궁2 사고, 터트려 다 밀어버리고. 근데 그걸 미국이, 아니야, 나 이게 반드시 써야 돼. 당신은 도와줘. 안 먹히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뭐랄까, 꼭두각시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언론들이, 전 세계 언론이 장난을 칠까?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미 끝났는데, 네타냐후의 몰락이죠. 이스라엘의 몰락. 이것은 여러분 그걸 느끼시면 될 겁니다. 급격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도들이 양이 줄었어요. 그거를 덮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 용도로 쓰고 다시 버릴 거예요. 그 용도가 끝나면. 그 다음 한반도로 오겠죠.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럼 그런 수순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그들이 핵심을 다 빼먹고 겉도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무게중심을 연결시켜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는 이스라엘한테 좀 불리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가 났어요. 후티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텔아비브를 공격했다. 2발을 쐈다. 맞았다. 라고 후티는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은 대기권 바깥에서 격추했다. 여기서 이제 대기권 바깥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드 같은 게 대응 고도가 40에서 60, 80, 100 뭐 요런 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40km 넘어가면 공기 밀도가 1%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주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그 사드 같은 미사일로, 즉 에로 미사일로 격추시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티가 맞았다고 했다. 군사적인 목표물에 타격했다. 자, 여기서 누구 말을 믿는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걸 못 막아요, 지금. 이스라엘 방공망이.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방공망이 가진 한계가 보여요. 지금 이게. 그들 한계가 뭔지. 이거는 미국 해군이든 미국 지상군이든 가지고 있는 방공망의 허점과도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란의 지난번 공격에서, 지난 10월 1일 공격에서 그게 판가름이 됐고,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의 명중률은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미국 네바틴 공군기지에 떨어진 것들은 전부 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까웠으리라고 봅니다. 그거의 요격률은 형편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자 후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어요. 후티마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도 안 이상하죠. 예. 자, 여기서 이 방공 시스템 한계가 뭐냐면, 이 기본적인 탄도탄이라는 것은 그게 뭐 극초음속, 뭐 탄도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 날아올 때 보면은 뭐 거의 다 극초음속이에요. 단지 이제 다시 대기권으로 돌입하면은 공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맞을 때 보면은 뭐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날라온 높이에 따라서 왜 이거 중력 가속도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만 마하 3, 4, 5 이런 수준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끝에. 그런데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탄도탄은 무조건 극초음속에 날라오는 과정에서는, 근데 그게 어떻게 요격이 가능하느냐? 탄도탄의 궤적을 그리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궤적은 금방 예측이 돼요. 속도하고 위치 한두 개만 잡으면 얘가 어디로 들어오겠구나. 예상 지점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이란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탄두부에. 그리고 탄두부에 엔진도 달려 있어요. 로켓 엔진 같은 게. 그래서 얘들이 뭐냐? 우주 공간에서 한번 에로 시스템으로 요격 당할 시점쯤 됐을 때 방향을 한번 바꿔요. 네, 그래서 뒤 출력 기관이 있으니까 엔진이 이렇게 벡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권으로 돌입해요. 또 방향을 바꿔요. 그때는 이제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로 방향을 바꾸면 돼요. 거기다가 다시 추가 추력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끝까지도 유지하는 거예요. 높은 고속으로. 다른 탄도탄보다. 다른 탄도탄은 그냥 자유낙하거든요. 그래서 방향도 바꾸고 속도도 더 빠르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못 막았다. 우리 LSM이 추구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미사일들을 대응하려고 해요. 즉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궤적을 바꾸더라도 계속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과
그것이 안 되는 것은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국들이 특히 중국이 다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천궁이나 우리 LSM은 그걸 가야 돼요.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는 거. 순항 미사일까지도 잡아야 돼요. 대기권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왔다가 고도 3, 40km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순항 미사일들이 그래요. 그것까지 맞춰야 된다. 근데 지금 에로우 시스템은 요번에 실패한 걸 봤을 때는 미국의 시스템처럼 좌표에 기반은 표준적인 탄도탄 대응용이 아닌가. 왜냐? 그런 위협이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주위에. 그래서 그들의 그 아이언돔마저도 그런 거예요. 예. 서방의 최고 수준의 방공망이거든요. 그 수준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안에 여러 가지의 소형 탄자가 들었잖아요. 핵탄두가 열 몇 개씩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걔들은 레이더를 흡수하는 도료를 발려져 있고 가짜 디코이도 같이 나와요. 그들은 레이더 반사를 잘 해요. 10개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고 각자의 목표물로 가고 기동을 해요. 이거 못 막는 거예요. 그럼 미국 전문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륙간 탄도탄 방어 시스템이 그걸 못 막아요.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지난 몇십 년간. 이란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후티가 강도를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두 발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방공망으로 이걸 못 막아요. 예. 자, 이제는 균형추가 넘어갔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거든요. 물량을 쏴서 상대방의 아이언돔이나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에로우 시스템이나 그 밑에 있는 뭐 데이비드 슬링 같은 걸 소모시키고 핵심 타격은 극초음속으로 딱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핵탄두 실험은 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자, 이제 물결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진인지 핵실험인지 모르겠지만 있다는 걸 보여줬고 미국한테 확인을 시켜줬다. 이겁니다. 물론 제 추정이에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재밌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인도가 그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날 항구에 군함 3척을 상징적으로 보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러시아 공군 조종사를 보냈다고. 아마 SU-35를 조종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 그리고 S-400 방공 시스템 들어갔고 그 운용 인원도 따라 들어갔고 전자전 시스템 운용하는 인원도 따라 들어갔다. 왜? 불과 몇 개월 전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란군한테 다 전수하기에는 빠르다. SU-35 조종도 마찬가지고. 네. 자, 거기서 인도는 이스라엘이냐 이란이냐 누구 편들기 하겠냐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이란에 붙었네.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발을 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저쪽은 이란 쪽은 대우가 되게 강고한데 이스라엘은 믿었던 미국이 빠져나갔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데서 압박을 가한다. 그리고 이번에 대공망 10월 1일 폭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허점이 드러났다. 단시간에 메꿀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뒤에는 트럼프가 오고 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누가 구석에 몰려 있습니까 이게 지금. 네. 자, 여기 보실까요? 위에 미어샤이머죠. 여기 보면은 레바논에서 지금 레바논 남부로 지상군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지금 상당히 전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쫓기면서. 예. 밑에 있는 과거 CIA나 국무부에 근무했던 사람이죠. 스캇 리터. 여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저쪽에서 흐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까지 당겼다가 지금 정세가 이스라엘한테 불리해지자 공세로 전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잘못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격은커녕 지금 등골이 오싹함을 느끼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죠. 예. 자, 위에 거는 뭐 하나 확인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으로 보여요. 자,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미국을 대이란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쭉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만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란이 핵 무장까지 보여줬을 수도 있다. 우연히 지진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핵을 가진 건 확실해 보여요. 미국이 갑자기 깨갱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겠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부분. 저도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외국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3주 전에 나온 지금 영상인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미국 해군은 후티를 제압하지 못할까? 그림에 보면 여기는 후티, 저쪽에서는 유럽 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를 뭐 조그맣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반군 세력 정도의 느낌인데 이걸 왜 제압을 못하지? 네. 우리 대답 알고 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후티가 지나가는 배를 폭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된다. 몇십만 원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주위에서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 유럽에 영국 10만 명, 프랑스 10만 명, 뭐 독일은 안 오겠지요. 그들 부대에서 몇만 명 흉내내면서 맞춰주겠죠.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그럼 나머지를 다 미국이 메꿔야 되고 전 세계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승리를 보장받지도 못해요.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폰만 잡고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런 상황인데 이란에 그걸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뭐 이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저는 이란이 핵무장을 했음을 미국한테 알렸다. 이번에 지진도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실제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투사할 수 있는 발사체의 성공률은 이미 보여줬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쿠웨이트나 주변에 수많은 미군 기지에 4만 명의 미군이 있어요. 그들이 전부 다 볼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미군의 목숨은 전부 다 볼모예요. 기지당 한 발씩 딱 보내면 돼요. 물론 가장 큰 기지에 보내겠죠. 쿠웨이트 같은데 15,000명이에요. 미군 21년 기준으로. 자, 걸프 7개국이 우리 땅을 이란을 공격하는 데 쓰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란을 지지한다는 지원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들 나라들 사우디나 UAE 이런 나라들은 이란하고 적대적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거꾸로 그들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란을 공격하는 데 활용이 된다면은 이란이 너희를 때리겠다. 그것도 큼지막한 무기로. 자, 그렇게 되면은 이들 국가들이 전쟁터가 된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3차 세계대전급의 전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공포를 동시에 느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기재 절대 사용하면 안 되라고 말을 했다는 부분은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미국이 이것을 갈아마시고 뭉개버릴 수 있는 정도의 통보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서방 언론에서 미국이나 유럽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걸프 7개 국가의 입장을. 그 입장만 전달하면은 아까 폭스 뉴스에 나와서 정부의 끄나풀인 것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란은 끝났다. 공격해야 된다. 최고 지도자를 살해해야 된다. 핵기지를 공격해야 된다. 핵시설을. 이런 것들이 정말 근거 없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사실을 살짝 덮어놓은 채로. 그게 뭘까?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크게. 자, 그것은 이 기회로 우크라이나전을 끝낸다. 즉 네타냐후는 이용당하고 있다. 그리고 버려질 것이다. 자, 그리고 국내에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의 성향을 쭉 봤을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 이거는 바이든이 취한 입장을 트럼프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폭스뉴스에서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세력이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트럼프의 지지표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든이 핵시설을 공격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 실망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한테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된다면 저는 그가 이란 핵시설 공격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협상하죠.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이게 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이 조그만 허점이라도 보일 때면 그거를 자기의 득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